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요. 신진우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제가 며칠 전에 신진우가 다른 법원으로 전보 발령이 났다. 이재명 대표의 이 대북 송금 사건 신진우가 앞으로 못 맡게 될 것 같다. 판사가 바뀌었다. 재판부가 바뀌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런데 오늘 어떤 분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야, 장용진, 너 신진우 다른 데로 전근 간다며, 전보 발령 났다며, 안 간대. 안 간다고 기사가 났어. 엥? 그럴 리가 없는데. 내가 분명히 대법원에서 인사 발령 나온 걸 보고 보도를 했는데, 그리고 방송을 했는데, 왜 안 간다는 거지? 제가 화들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을 했어요. 확인했는데, 예, 아무리 봐도 신진우는 다른 데 가. 수원지방법원에서 수원고등법원으로 가요. 이게 뭐 제가 영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영전은 영전이에요. 하여튼 가. 그런데 안 간다니? 이 뭔 소리지? 네, 알고 봤더니 오보였습니다. 신진우 판사가 수원지법에 그대로 눌러 앉는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오보입니다. 엉터리예요. 가짜뉴스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걸 기사로 쓴 것 같습니다. 제대로 확인을 안 해본 거지. 그래서 확인도 안 해보고 신진우는 다른 부서로 가지 않는다라고 딱 썼던 거야. 이게 한두 군데에서 오보를 냈다면 그 언론사가 엉터리거나 그 기사를 쓴 기자가 엉터리거나 아니면 뭐 좀 착각했거나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단체 오보야. 단체 오보를 냈다라는 것은 이게 다분히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냐 의심을 할 수밖에 없죠. 아니 기자들이 한둘도 아니고 말이야. 어떻게 일제히 이렇게 싹 오보를 내죠? 제가 5개 언론사가 지금 오보를 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꼼꼼히 살펴보니까 그보다 더 많은 언론사들이 있었던 것 같아. 그런데 나중에 후다다닥 내용을 수정을 해서 지금 현재는 5곳만 남은 걸로 보입니다. 아무튼 적폐 언론들이 신진우 때문에 단체 오보를 낸 거죠.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이게 단순 실수일까요? 저는 이게 단순 실수로 보기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고요? 자, 보여드릴게요. 하나씩 짚어봅니다. 제가 며칠 전입니다. 며칠 전에 이런 기사를 냈습니다. 신진우 판사 전보 발령, 이재명 재판 못 맡는다 라고 제가 기사를 썼어요. 이 기사, 이 방송 지금 30만 명이 넘게 봤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인기를 끌었더라고. 댓글도 지금 800개, 900개, 1000개 이렇게 막 달립니다. 악플이 하도 많이 달려서 제가 200개 정도 잘랐어요. 잘라도 지금 800개가 남아있어. 그런데 이 보도를 보고 이 방송을 보고 어떤 분이 말씀을 하십니다. 신진우 판사 전근 안 간다는데? 그렇게 기사가 났는데? 그래요? 무슨 기사가 어떻게 났다는 거죠? 자, 이 기사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기사는 서울경제 기사입니다. 밑에 부분, 기사의 이 밑에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밑에 보면 제가 파란색으로 칠을 해놓은 곳이 있는데, 자, 이 밑에 부분을 한번 보실게요.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백현동,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김동연 부장판사는 그대로 남는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심리하는 수원지법도 신진우 부장판사가 이동 없이 그대로 남는다. 신진우가 이동 없이 그대로 남는다. 서울경제에서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얼러리요? 여기만 그렇게 보도한 게 아니야. 이거는 한국일보입니다. 한국일보 기사 밑에 보시겠어요?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심리하는 수원지법 형사 11부
신진우 부장판사도 자리를 옮기지 않는다. 안 옮긴대. 안 옮긴다고? 신진우 안 옮긴다고? 헐. 잘못 보았나 싶어서 확대해서 봅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심리하는 수원지법 형사 11부 신진우 부장판사도 자리를 옮기지 않는다. 그대로네. 야, 두 기사 정말 문장도 되게 비슷해. 자, 이 두 개뿐이냐고요? 아니요. 제가 아까 몇 개 더 된다 그랬잖아. 머니투데이도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수원지법 형사 합의 11부 신진우 부장판사도 이동 없이 그대로 남는다. 어이? 앞에 네 문장하고 되게 비슷하네. 부장판사도 자리를 옮기지 않는다. 이동 없이 그대로 남는다. 이동 없이 그대로 남는다. 자, 이거 서울경제 기사하고 문장이 똑같네. 예. 문장 근처가 똑같아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어쩌고. 자, 분명히 정도가 아니라 아예 이 문단 전체가 기사가 거의 똑같습니다. 뺏겨 썼다는 얘기죠. 또 있습니다. 파이낸셜 뉴스에서도 이렇게 써요.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심리하는 수원지법 형사 11부 신진우 부장판사도 수원지법에 남는다. 자, 여기도 되게 비슷하네, 문장이. 뺏겨 썼네, 뺏겨 썼어. 그죠? 아, 참. 이 외에 몇 군데가 더 있습니다. 꽤 여러 군데가 있어요. 이외에 지방지도 있고요. 제가 미처 캡처를 못했는데 캡처하려고 들어가 보니까 그새 기사가 수정되어 있는 곳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대충 확인한 것만 해도 캡처한 것이 지금 5군데고 캡처 안 한 것까지 포함하면은 지금 거의 한 10군데 가까이 되지 싶어. 이거는 그냥 벌어진 일이 아니라 꽤 의도적으로 벌어진 오보가 아닐까 저는 의심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야, 얘들이 오보가 아니라 장용진 네가 오보한 거 아니야? 자,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아이고, 예. 자, 잠시만요. 이게 잘 안 보이네. 자, 여러분 잠시만요. 에이씨. 이게 PPT를 열심히 준비를 잘 했는데, 예. 제가 의도한 영상이 안 나오고, 예. 딴 게 지금 나오네. 자, 보시겠습니다. 자, 이거는요. 연합뉴스에 난 기사입니다. 연합뉴스 기사를 한번 보시죠. 연합뉴스 인사 대법원 고등법원 판사 쭉 되어 있는데 밑에 보면은 수원고등법원 판사 신진우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보이시죠? 자, 수원고등법원 판사 신진우 여기 딱 보이시죠? 보시다시피 인사명령이 났어요. 그리고 인사명령이 외부에 이렇게 공유가 됐습니다. 공개가 됐어요. 말 그대로 이게 이미 다 널리 알려졌어. 왜 우리 그 공공기관이나 뭐 회사나 뭐 그런 데서 보면은 인사가 있을 때 인사 발령을 이렇게 보도해 주잖아요. 그죠? 예, 여기 이렇게 보도가 나왔어요. 수원지법에서 수원고법으로 갑니다. 제가 이게 영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화영을 때려잡은 공로로 진급을 한 겁니다. 뭐 아무튼 그런데 이렇게 너무나도 뻔히 나와 있는데 왜 보도는 희한하게 났을까? 왜 안 간다고 났을까? 자, 그래도 믿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 가지 더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뭐냐면요. 제가 직접 이 보도가 난 사이트, 연합뉴스 사이트를 제가 보여드리려고 해요. 자, 기차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쭉 내려가죠. 네. 인사이동 보도가 나온 그 기사를 보고 계십니다. 자, 여기 보면은, 예. 수원고등법원의 신진우라고 뜨는 거 보이시죠? 예. 제가 오죽했으면은 이런 동영상까지 제가 준비를 했겠습니까? 예. 그죠? 자, 이렇게 제가, 아씨, 열받아, 씨. 자, 확실히 신진우가, 인사 이동하는 거 맞죠? 예. 제가 이거, 아씨, 얼마나 제가 억울하면 이렇게 몇 번을 확인하고 또 하겠습니까? 자, 신진우 이동하는 거 맞습니다. 수원고등법원으로 가요. 분명히 나왔어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뻔히 보도가 나갔는데, 기사가 나갔는데, 왜 안 나갔다고, 왜 안 간다고 이렇게 하죠? 도대체? 저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런 식의 오보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걸 제가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지난해 10월쯤에 제가 신진우 판사에 대해서 보도를 하면서 신진우 판사의 얼굴이라든지 고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오보가 지금 나가고 있다. 신진우는 대구 사람인데 서울 출신이라거나 혹은 충청도 출신이라는 이상한 그런 보도들, 그런 뭐 블로그라든지 또는 그런 뭐 SNS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떠돌고 있다. 심지어 신진우 판사의 얼굴도 다른 사람 얼굴이 차지하고 있는 경우도 있더라. 제가 그런 보도 해드렸던 적 기억나실 겁니다. 자, 그게 바로 이 사안이죠. 자, 여기 보세요. 제가 작년에 이런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신진우 판사 분명히 대구 사람이고 이 사람 얼굴도 뭐 사진도 보고 제가 공개를 해서 쭉 해드렸는데 제가 보도한 내용과는 정상반되는 내용의 이 SNS라든지 또는 기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게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자, 여기도 보시면 신진우는 대전지법 판사로 일했다면서 고향이 어디라고? 고향은 서울이라고. 신진우는 서울 출신 이렇게 또 나옵니다. 자, 근데 신진우는 서울 아니에요. 그리고 신진우 얼굴을 이렇게 표시한 곳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언론사였어요. 신진우 판사의 얼굴이 이거래. 이게 지금 여러분 지금도 뒤져보면 이 얼굴 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이렇게 이상한 보도가 나오고 있다. 자, 심지어 신진우가 충남 논산 출신이다. 라는 이런 보도도 나가고 있다. 이게 한두 군데에서 나가는 게 아니라 꽤 여러 군데에서 지금 그런 보도가 나가고 있다. 이런 SNS 뭐 기사글도 그렇고 뭐 블로그도 그렇고 꽤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더라. 결국에 뭐 보시다시피 지금 보세요. 꽤 여러 군데에서 충남 논산이 고향이다든가 또는 서울이 고향이다라고 이상한 보도가 나가고 있는 게 지금 확인이 되죠. 얼굴조차도 보세요. 이렇게 엉뚱한 사람 얼굴이 신진우라고 나갔습니다. 지금도 있을 거예요. 이런 뭐 블로그 같은 데는 남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고향도 그렇고 얼굴도 그렇고 지금 세탁이 되어 있는 상태인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 신진우라는 사람은 TK 성골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충남 출신이다. 혹은 서울 출신이다. 심지어 얼굴도 이거 비슷하지도 않잖아.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연달아 벌어지죠? 한 번이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두 번씩이나 실제로 이 사진을 신진우 얼굴이라고 보도한 데도 꽤 있어요. 신진우가 고향이 충남이라고 보도한 언론사도 꽤 있어요.
주로 블로그가 많습니다만 조금 이상한 뭐 언론사들, 조금 더 작은 언론사는 신진우를 전부 다 논산, 충남 논산 혹은 서울 이렇게 해서 보도한 데가 꽤 많아요. 서울이라고 보도한 데는 진짜 많아, 언론사들 중에서. 나중에 다 뜯어 고쳤습니다만 처음에는 이것이 뭐 어쩌다 보니 실수였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해 봤는데 지금 똑같은 일이 두 번 벌어진 거 아닙니까? 분명히 인사이동을 했는데 인사이동이 안 됐다라고 보도가 나간 거 아니에요. 왜 신진우한테만 이런 일이 연속으로 벌어지는 거죠? 얼굴도 세탁하고 고향도 세탁하더니 인사이동은 연막을 치는 건가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까? 자, 이와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신진우 같은 경우는요, 좀 여러 가지 의혹이 많이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신진우에 대한 가장 큰 의혹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꽤 가까운 사이라는 거죠. 그 얘기를 꽤 여러 차례 했습니다. 조희대하고 신진우하고 가깝다라고 의심을 시작한 것은 제가 지난해 10월경부터였습니다. 당시 이화영 부지사 측에서는 신진우에 대해서 법관 기피 신청을 냈었습니다. 이화영 부지사가 네 번째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거든요. 구속 연장만 3번이 됐어요. 그래서 2년 넘게 1심 선고가 안 났는데 2년 넘게 감옥에 갇혀 있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게다가 그 과정에서 변호인이 없는데 재판을 강행하는 그런 상황도 벌어졌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화영 부지사 측에서는 신진우 판사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을 냅니다. 이 법관 기피 신청은 시간을 좀 끌었어요. 시간을 좀 끌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법관 기피 신청이 기각됩니다. 갑자기 기각돼. 왜 기각됐다? 예, 바로 조희대 때문인 겁니다. 조희대가 대법원장이 되자마자 며칠 지나지 않아서 이화영 부지사의 신진우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이 기각돼 버립니다. 보통 1심에서 2심 이 법관 기피 신청 같은 경우가 1심에서 2심 가는 데는 시간이 뭐 한 2달 정도 걸려요. 근데 뭐 이화영 부지사 같은 경우에도 2달 정도 걸렸어요. 근데 2심에서 3심 가는 거 보통 이게 4달 정도 걸리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2달이 채 안 돼서 기각이 딱 나와버립니다. 한 달 정도 더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한 달 더 가지도 않고 바로 기각돼 버렸어. 왜 바로 기각이 됐느냐? 조희대가 취임하자마자 그 며칠 뒤에 2주인가 일주일인가 뒤에 바로 기각이 나와버립니다. 아, 그래서 이거는 조희대가 신진우의 뒷배구나. 제가 맨 처음 의심했던 이유가 사실 여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신진우하고 조희대하고 관계를 살펴봤더니 스승과 제자 사이더라. 신진우 같은 경우에는 사법연수원 32기인데요. 2001년 3월부터 2003년 1월까지 사법연수원에서 연수를 받습니다. 바로 이 무렵에 조희대는 사법연수원 교수였어요. 딱 시간이 겹치죠. 정확하게 겹칩니다. 놀랍도록 정확히 겹치죠. 그 다음에 2014년 조희대가 박근혜에 의해서 대법관이 되었을 때입니다. 원래 조희대는 대법관이 될 수 있는 뭐 그런 경력이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이 조희대가 대구 향판 몫으로 대법관이 됩니다. 지금은 향판 제도가 사라졌습니다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향판 제도가 살아 있었죠. 그래서 자기가 고향이 부산이다. 그럼 부산 주변에서만 근무를 하는 거예요. 내가 고향이 대구다. 그럼 대구 주변에서만. 고향이 광주다. 그럼 광주 주변에서만. 뭐 이런 제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향판 몫의 대법관이 한 자리씩은 꼭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 쪽에서 대법관이 나오면은 그 다음번에는 광주에서 나오고 그 다음번에는 부산에서 나오고 그 다음번에는 또 전주에서 나오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향판 몫의 대법관이 있었습니다. 그 향판 몫의 대법관을 차지한 사람이 조이대요. 그리고 이 조이대가 그 몫을 거기서 경력을 쌓아서 지금의 대법관이 된 겁니다. 자, 아무튼 향판 몫으로 대법관이 된 조이대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신진우를 끌어들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신진우는 대법원에 갈 수 있는 경력이 아니었어요. 주로 지방법원 판사로 계속 돌던 애였어요. 그런데 얘를 끌어준 거지. 자, 사제지간인데 자, 향판 몫으로 대법관이 되자마자 싹 끌어들였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재판연구관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경력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재판연구관으로 끌어준 거야. 그래서 같이 근무를 하죠. 그리고 조희대가 퇴임을 할 무렵에 다시 이 사람은 대구로 내려갑니다. 대구에서 근무하고 경북에서 계속 근무했기 때문에 향판끼리 끌어준 거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 조희대하고 신진우하고는 학연, 지연, 근무연 이런 것들이 쌓여 있었던 겁니다. 아마 이런 것들이 신진우의 뒷배가 되어서 신진우가 함부로 막 나갈 수 있지 않았을까 의심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제가 그래서 신진우가 여러 가지 의심이 되는 사람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의심스러운 정황이 또 있어요. 신진우는요 2022년에 서울변호사회에서 선정한 우수법관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수원지법에 근무하고 있을 때라는 거예요. 수원지법에 간 지 9개월인가? 하여튼 재판한 지 얼마 안 됐어. 그런데 서울변호사회에서 선정한 우수법관이 됩니다. 아니 수원인데 갑자기 왜 서울이야? 이거 뭐지? 혹시 뭐 그 전에 서울에서 근무한 적 있나? 아니요. 그 전에는 포항에서 근무를 했어요. 포항에서 근무하다가 수원 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갑자기 우수법관이 되는데 선정한 데가 서울변회야. 뭐야 이거? 다분히 의심스럽죠. 이거 기획인 아니야? 예, 기획이라는 의심 되죠.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석연찮죠. 그리고 바로 그 얼마 뒤에 이화영 사건을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과정을 가만히 살펴보며 잘 짜여진 각본 같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도대체 이 부분은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거든요. 자,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참 정리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이게 그냥 쉬운 관계는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두 번 연속으로 한 번은 고향, 한 번은 얼굴, 또 한 번은 전근, 분명히 갔는데 안 갔다고. 이런 오보가 연장으로 나왔다면 이거 뭔가 의도가 있는 거 아닌가요?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아니면 우연, 실수를 빙자한 고의일까요? 저는 도무지 이것이 우연이라는 생각이 안 듭니다. 아니 그리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이 인사이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그 인사 발표만 보면 너무나도 뻔히 알게 되는데 그것도 안 보고 기사를 썼다는 게 기자들이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이렇게 기사를 쓰고 집단적으로 오보를 냈다는 게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세요? 예.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인 거죠. 저는 그래서 이번 이 오보 사태가 다분히 의도적이었다. 뭔가를 숨기려고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제가 그런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 지방법원 부장판사를 하다가 고등법원 판사로 가는 거는 대체로 승진으로 봅니다.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뭐 이렇게 그 승진제도는 없어졌어요. 고법부장판사 승진제도가 없어지면서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고등법원으로 가는 것이 크게 영전이다 이런 느낌, 뭐 그건 아니다라고 지금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하지만 실은 지방법원 부장판사보다 고등법원 판사 하는 게 아무래도 좀 좋죠. 그죠? 예, 승진이에요. 영전입니다. 멀리도 안 갔어. 수원지방법원에서 수원고등법원으로 갔다고요. 이거 무슨 다른 포석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좀 지나면 더 정확하게 드러날 겁니다만 제가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 굳이 이 사람이 근무지를 옮겼다는 걸 숨기려고 한다는 게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자, 김장환님 전근 갔어요. 전근 갔다고. 지방법원에서 고등법원으로 전근 갔다고요. 아, 정말 제가 어려운 얘기 하나요? 지방법원에서 고등법원으로 갔다고요. 이재명 대표 재판 안 맞는다고요. 그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립니다만 왜 자꾸 정권 안 갔다라고 자꾸 우기는 사람이 나옵니까? 전 그것도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네. 정권 갔다고 얘기를 몇 번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권 갔다고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에? 그리고요, 지금 오보낸 언론사들이 지금 다 기사를 고치고 있어요. 정권 갔다고. 네. 야, 이거 참 답답하네요, 이거. 제가 더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네. 참.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제가 전근 갔다고 보도를 했는데 전근 안 갔다면은 제가 이 보도를 앞에 한 보도 지웠지 지금까지 계속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네.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38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세 번째 주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